그도 그럴 것이 서훈이 구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문재인이 구속이 되는 게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인가,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양쪽 진영의 운명도 나뉘게 되겠죠. 가장 최근에 일단 서훈이가 구속이 됐으니까 오늘은 형평성을 위해서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남욱과 김만배 두 사람이 진실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재판에서 논란이 된 게 김만배 측에서 회심의 일격으로 이재명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이 다른 게 아니라 2015년도에 이재명이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성남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장면입니다. 궁금해지는 거겠죠. 도대체 저 영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김만배 측에서 저거를 회심의 일격으로 재판에서 공개했다는 것일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출범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월 5일을 기점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친문 세력들의 반응을 보면은 반격을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낙연뿐만 아니라 김경수 얘기도 슬금슬금 나오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특별 사면될 거다, 요런 지금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지난 2일에 대놓고 우상호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김경수 두 사람을 묶어가지고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친명 쪽에서는 이낙연보다 김경수가 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거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전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사면해 줄 수 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김경수에 대한 사면도 반대하고 나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민주당 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실상 그게 친명계가 이미 당내 장악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수뿐만 아니라 임종석까지도 나대고 있는데, 이미 나오는 얘기가 지난달 말에 평소 각별하게 지내는 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계 복귀 의사까지 밝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서훈 구속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대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나대면 나댈수록 좋은 것인데, 반대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저렇게 친문 세력들이 나대면 나댈수록 자기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 이재명이가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 개딸들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야, 보니까 충성시 하나만큼은 대단한 것 같아.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러면서 계속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12월 3일에 개딸들 집회가 얼마나 모였는지, 얼마나 이재명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3시 30분쯤에 서초동의 모습인데, 개딸 집회가 4시부터였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별로 그렇게 사람이 보이지가 않죠. 자, 그리고 집회 시간쯤 됐었을 때 서초동의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때도 그렇게 혼잡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도대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인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요 정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0만 명은커녕 한번 100명 정도 그렇게 돼 보이지 않습니까? 애는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건물에다가 레이저까지 쏘시는데, 저 뭐죠? 이제 다 망했다라는 건가? 그 친문 세력들은 벌써부터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저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친명 세력들은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가 않아요. 김남국은 어디 가서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친명 세력들이 기가 죽어 있는 이 와중에 희한하게 이재명의 구원투수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김만배 씨인데요. 지금까지 김만배는 남욱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일치가 됐던 게 한 가지 있죠. 2014년쯤에 남욱한테 받은 돈 32억 중에서 4억 원을 유동규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게 이제 처음으로 김만배가 남욱의 주장을 뒷받침해줬던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저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박하는 것도 진짜 불쌍할 정도였습니다. 김만배가 하는 얘기나 남욱이 하는 얘기가 허위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애당초 유동규가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무슨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슨 처벌을 받은 겁니까? 애당초 최순실 씨도 캠프에 캠자도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김만배까지 나서가지고 민주당을 완전히 골로 보내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인간이 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유동규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 허풍이 들어가 있고 과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차 남욱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그런데 저거는 이재명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김만배 본인을 위한 셈법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지금 대장동의 배임죄에 대해서 이재명과 김만배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허풍쟁이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돼야 그래야지 공범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임죄가 인정이 되게 된다면 428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의 반면에 상대적으로 남욱은 저런 측면에서 자유로우니까 당연히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시가 됐던 게 바로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측의 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욱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김만배 시장 측에서 영상 한 가지를 틀었습니다. 그 영상이 바로 2015년도에 이재명이 시민들과 나누었던 새 인사회였는데요. 당시 이재명은 시민들한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구역으로 동시개발하게 되는데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나 이런 걸로 하게 된다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참 며칠 동안 한창 시끄러웠던 게 김건희 여사 일가랑 관련돼 있다는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였는데요. 근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리 좀 찾아보더라도 쥐도새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이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죠.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한창 이제 편승해가지고 같이 떠들어댔던 언론들도 그렇고, 마치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꺼번에 이 문제가 싹 들어가가지고 조용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회의 동안에 다음 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사법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사법조치 대상이 되는 데가 다른 데가 아니라 CBS 노컷뉴스였는데요. CBS 노컷뉴스가 예전부터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김현정 씨의 그 뉴스쇼인가 그것도 약간 좀 편향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 이화영 씨의 부인 되는 사람도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김현정의 그 방송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것도 뭔가 좀 자기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약간 좀 좌편향적인 그런 뉴스 보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원희룡 장관이 완벽하게 콕 집어가지고 CBS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전체회의 동안에는 민주당 쪽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건드렸다가 바로 원희룡 장관이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허영원이 다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 원 도로망일 때는 거의 일직선화한 연결 구조가 나왔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원안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연결시키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체증 같은 걸 줄이겠다라는 목적이었고, 그래서 원안을 보게 된다면 일직선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어거지로 김건희 여사 땅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꼬이게 됐다라는 주장을 이제 허영 의원이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죠. 그거는 언론이 가짜 도면까지 동원해서 유포하고 있는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경우다. 자료를 국토부 걸로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결론적으로 서울 춘천 간 교통정체에서 목적은 계속 살아있는데 이를 서울 춘천 고속도로에 연결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과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가짜뉴스 선동이라는 것이고, 그 선동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노컷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단독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붙여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간단한 입장 차이를 정리해 보자면, 일단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던 거, 그리고 또 허영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를 인용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원안으로 봤었을 때는 양평 고속도로가
교통체증을 해결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보면은 일직선상으로 도로가 나타나는 반면, 이게 나중에 예타 이후에 바뀐 거를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건 뭐 도로 교통체증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랑은 전혀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 땅과 연결시키러 가다 보니까 이상한 모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노컷 뉴스에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단독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붙였으니까 한번 그 근거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목적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춘천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적 종점은 양서면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부 또한 마찬가지로 양서면안을 최저간으로 조사를 의뢰를 했었고, 그 목적이 분명히 보고서에도 뭐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까? 본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사업 목적 보고서에도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게 원희룡 장관이 가짜 뉴스다. 그리고 방금 이제 그 허영원 또한 마찬가지로 일직선상으로 된다라고 했던 그 도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직선상으로 저렇게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서는 저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예타 이후에 변경된 안을 보게 되니까 분명히 뭔가 빨간색이 일직선상으로 가지는 않죠. 그렇죠? 밑에 있는 양평 JCT까지 거쳐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도로를 닦게 되면은 이거는 교통체증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노컷 뉴스가 단독 보도로 냈던 내용이죠. 이까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대개 선동이라고 하는 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뭡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거죠. 원희룡 장관이 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기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제2차 국가도로망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반박 보도를 냈습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진짜 계획인 거겠죠. 그렇죠?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아까 전에 노컷 뉴스가 보도했던 것도 KDI 같은 데에다가 이런 게 좀 사업성이 있겠냐라는 식으로 제안을 좀 했던 것이고, 이거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안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얘기인데, 실제로 중요한 국가도로망 계획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무슨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은 들어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원희룡 장관이 다음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이죠. 서울 춘천 고속도로에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노컷 뉴스가 다음과 같은 그래픽까지도 만들었고, 그 그래픽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까지 첨부했다라는 식으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라는 식으로 적어놨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국토교통부의 오피셜한 공식적인 입장인가 보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도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연결시키려고 했었는데, 자료에 지금 이제 인용해가지고 국토교통부라고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무슨 김건희 여사 땅이 연관이 되니까 저렇게 기괴한 형태로 바꾼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기에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컷 뉴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처음부터 원래 주장했던 건 뭐예요? 김건희 여사의 땅이 특혜를 보게 된다. 이게 원래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얘기는 싹 다 사라졌죠. 김건희 여사에 지금 김자도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무슨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라는 거를 원희룡 장관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사퇴하세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갑자기 뜬금포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 본질적인 얘기였던 이 고속도로 안이 바뀌게 됨으로써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본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나 공론화를 시켰던, 그리고 사실상 안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과 표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먹긴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여기는 무슨 먹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뿌직하고 그냥